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는 것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로는 56쪽과 5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교과서 56쪽을 함께 펴고 같이 선생님이랑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몰려있네요. 지혜네 반 아이들이 수학 체험전에서 쌓기나무로 모양을 만들었대요. 지혜네 모든 친구들이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여러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각각 친구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지혜라고 하는 아이가 본 모양인데요. 지혜는 어디서 보고 있나요? 네, 지혜 지금 찾았어요.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결국 지혜는 이 쌓기나무를 쌓은 이 모양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표현한 건데요. 알맞게 표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위에서 바라봤다면 왼쪽의 가장 끝부분부터, 왼쪽에서부터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나아가 볼게요. 지혜가 이 위에서 내려봤다면 왼쪽의 끝부분은 바로 이렇게, 이 부분. 선생님이 색칠한 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니까 여기도 보인다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층 더 높지만 위에서는 높이가 의미가 없죠. 저 부분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의 끝부분에 바로 여기가 보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 것을 그려봤더니 왼쪽에 두 줄, 그 다음에 가운데에 두 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칸,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중기부터 하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는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중기 지금 보이나요? 이 아이입니다. 중기는 이 쌓기나무를 어디서 보고 있나요? 이 방향을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앞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준기가 바라봤을 때 가장 왼쪽 부분 어딜까요? 이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도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보입니다만 앞에서 봤을 때는 3층으로 올라온 이 부분도 보이겠죠. 그 다음 이렇게. 자, 즉 중기가 볼 수 있는 이 쌓기나무 쌓은 모양의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가장 왼쪽에서부터 두 칸. 자, 선생님 여기서부터 그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두 칸. 네, 그 다음에는 몇 칸이 뭘까요? 선생님 층으로 표현하자면 하나, 둘, 셋, 3층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3칸이 칠해져야겠죠. 그 다음에 끝에 오른쪽은 한 칸. 자, 근데 좀 정리하기 위해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준기가 바라본 모습입니다. 두 칸, 세 칸, 한 칸. 맞죠? 이때 선생님이 요 색칠되어 있는 건 지우지 않고요. 쌓기나무에 있는 것만 표현을 할게요. 자, 이제 다른 친구 가보자. 누가 있나요? 연수? 네. 연수는 이 쌓은 모양의 어디를 보고 있다라고 말해야 될까? 바로 뒤입니다. 뒤죠. 자, 연수가 바라봤을 때는 가장 왼쪽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아마 여기가 가장 연수의 왼쪽이겠죠. 연수는 왼쪽 끝에 한 칸짜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높게 쌓인 3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끝부분에는 몇 층이 쌓여 있나요? 2층. 그리고 두 칸이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연수한테는 이 쌓은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보영이 볼게요. 보영이. 보영이는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옆쪽입니다. 근데 옆쪽인데 우리 준기가 앞이었으니까 보영이는 어느 쪽이라고 해주면 좋을까? 준기가 앞이니까 보영이는 그렇죠.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 그 말은 슬기는 왼쪽에서 바라본다는 뜻일 거예요. 잘 안 보이나요? 노란색이라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보영이가 오른쪽, 슬기가 왼쪽이라고 써두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영이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보영이에게 가장 왼쪽의 끝부분은 어딜까요? 여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올라와 있는 부분까지 보이겠죠. 그럼 보영이가 보이는 부분에는 왼쪽에 2칸, 그 다음에 그 옆에 3칸짜리, 그리고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영이가 보이는 모양을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색칠을 꼼꼼하게 하면 소리가 좀 여러분들한테 거슬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슬기. 색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바꿀게요. 슬기는 파란색으로 합시다. 슬기는 슬기의 왼쪽. 어디가 왼쪽일까요? 슬기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가 왼쪽이겠죠. 이 왼쪽이 몇 칸으로 보일까요? 자, 보이는 건 여기지만 사실 함께 보면 이 3층, 3칸을 쌓았던 부분까지 같이 보이기 때문에 3칸으로 보이겠죠. 자, 여기는 슬기에게 가장 왼쪽 부분은 3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 부분은요. 여기는 가장 높은 게 2칸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이겠죠. 선생님이 꼼꼼하게 색칠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슥슥 소리가 계속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쌓기나무가 쌓은 모양을 5가지의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표현을 해 본 겁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없이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면 남은 부분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거고요. 선생님의 설명을 보고 선생님이 그린 것을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친구들은 집중을 해서 왜 이렇게 보이는지, 어느 방향부터 바라보고 그 방향에서 가장 높게 보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확인하면서 다음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5방향에서 본 모양을 모두 알아야만 쌓은 모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보이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이 매번 위, 그 다음에 앞, 뒤, 옆, 이런 걸 다 알아야만, 옆도 왼쪽, 오른쪽을 다 알아야만 이걸 쌓을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네. 우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보세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정반대인 것들이, 그러니까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들이 몇 개 보이죠? 어디가 있냐면 요 앞부분과 뒷부분은 서로 사실은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런 게 또 있죠.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자,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옆 부분이긴 한데 오른쪽과 왼쪽에서 바라본 이 모양도 사실은 서로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뒤집으면 모양이 같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걸 다 알 필요 없이 둘 중에 하나의 방향만 알아도 되겠죠. 모양은 같아요. 모양은 같은데 방향만 뒤집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번 5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앞이나 뒤 중에 한 방향, 그다음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한 방향만 필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면 이제 뒤의 모습, 옆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활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활동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양은 서로 같은 거예요. 다만 뭐만 바뀌어 있냐? 방향만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의 방향을 매번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그럼 이렇게 5개의 방향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방향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준기가 바라본 방향이 앞일 때, 준기 여기 있었잖아요.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세요. 선생님, 이거 위에서 한 활동 같은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친구는 위에서 선생님이 같이 했던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잠깐 줄게요. 선생님은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그려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멈추고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바라본다면 높이가 상관이 없어지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만 상관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위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곳에 한 개라도 있다면 무조건 그곳에 사키나무를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층이든 2층이든 1층으로 쌓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 하나라도 쌓여 있다면 또는 여러 개가 쌓여 있다면 겹쳐서 보니까 결국 하나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본다면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만 보일 거예요. 그거를 무작정 그리는 게 조금 헷갈리니까 가장 왼쪽에서부터, 여기가 가장 왼쪽 줄이잖아요. 왼쪽 줄에 2칸, 왼쪽 줄에 2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왼쪽 줄에, 그 다음 줄에도 2칸, 여기도 2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는 여기는 비었네요. 대신에 여기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칸이 구분이 된다면 나머지는 색칠을 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소리가 많이 날까봐 꼼꼼하게 안 칠하고 이렇게 빗금으로만 처리를 할게요. 이게 바로 이 싸움 모양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이겠죠. 자, 앞에서 본 모양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앞은 여기예요. 그렇다면 가장 왼쪽에서부터 2칸이 쌓여져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2칸이지만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게 쌓여 있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의 끝부분은 한 칸,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왼쪽, 선생님이 임의대로 가장 왼쪽에서부터 1, 2, 3번 위치라고 확인을 할게요. 1번 위치에는 몇 개가 쌓여 있나요? 앞에서 바라봤을 땐 높이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2칸. 그 다음에 2번 위치, 가운데 위치는 3칸. 그 다음에 3번 위치, 가장 오른쪽 위치는 1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유에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칠하지 않고 이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도 바라볼 텐데 이제 오른쪽 왼쪽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쪽, 옆쪽 방향 한쪽만 줬죠. 이쪽에서 바라본다면 색깔을 바꿔볼까요? 파란색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나머지 색은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죠? 옆쪽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왼쪽, 즉 1번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1번 위치. 1번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선생님이 붙인 것 뿐입니다. 가장 왼쪽. 그 다음에는 2번 위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겠죠. 자, 여기는 3번 위치가 없죠. 오른쪽의 가장 끝부분이 2번 위치가 끝입니다. 그럼 1번 위치에서 몇 개가 보인다고요? 2칸까지. 2번 위치에서는 3칸까지 쌓여 있는 거. 앞에 튀어나온 건 이 옆쪽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바라봤을 때의 모양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위에서 했던 활동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볼게요. 앞은 누가 바라본 모습이랑 똑같았나요? 위는 네, 위에서 지혜였죠. 그 다음 앞에서 바라본 모양, 네, 준기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옆에서 바라본 모양은 이거 누구 위치에서 본 거랑 똑같나요? 네, 보영이가 바라봤던 위치와 똑같기 때문에 위에 그려졌던 보영이의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그려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5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 알아봅시다. 자,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쌓은 모양과 친구가 쌓은 모양을 비교해 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지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쌓아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쌓은 모양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위에서 바라본 모양, 앞에서 바라본 모양, 옆에서 바라본 모양을 이렇게 제시해 줬을 때 모양을 떠올려 볼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게 바로 몇 개의 쌓기나무가 필요한지를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걸 한번 분석해 볼게요. 위에서 바라봤다는 건 이 자리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여기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또는 네 개인지 모르지만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양에 한 개든 여러 개든 쌓여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개수를 알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바라봤더니만 이제 알았네요. 여기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몰랐는데 앞에서 보니까 이거 1층이죠. 그럼 여기는 한 개만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여기도 한 개네요. 그러면 요거 둘 다 한 개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만약에 2층이었다면 여기가 더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봤을 때 두 개 각각의 위치가 있지만 앞에서 봤을 때 1층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모두 다 하나씩밖에 쌓여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는 이게 앞에서 본 거니까 몇 층으로 쌓였는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2층이네요.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쌓여 있는 거라고요? 두 개가 쌓여 있는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옆에서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옆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바라봤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옆부분입니다. 옆에서 봤더니 이 부분이 하나예요. 맞네요. 하나 맞아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면 지금 요 2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줄에서 가장 높은 부분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게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맞네요. 그럼 됐네. 그럼 여기서 이 쌓기나무 요 위, 앞, 옆으로 만든 요거를 쌓기 위해 총 몇 개가 필요하냐? 선생님 확인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총 5개가 필요하다는 걸 그 쌓은 모양을 보지 않고도 위, 앞, 옆의 모습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한번 가볼까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역시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만 좋습니다. 우리는 쌓여있는 모습을 못 봐요. 근데 위의 문제처럼 추측해낼 수 있어요. 쌓아봅시다. 친구랑 쌓은 거랑 비교합시다. 이런 활동은 지금 할 수 없으니까요. 몇 개가 쌓였는지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뭐죠? 위, 앞, 옆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네요. 이걸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위에서 바라봤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건 이 자리마다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자리마다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각각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봤더니 이건 층의 높이죠. 이 부분이든 어디든 또는 각각이든 2층만큼 쌓여 있다는 뜻이죠. 어딘가 얘가 2층이든 아니면 뒤에 있는 애가 2층이든 앞에는 2층이 아니라 1층이든 가장 높게 쌓여 있는 게 2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심지어 옆에서 봤는데도 각각 2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걸 옆에서 바라봤는데도 어딘가는 다 2층이거나 둘 다 2층이거나
어딘가는 한 층이지만 뒤에 있는 부분은 2층이거나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쌓기나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정보가 주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최대로 따지면요, 각각의 자리에 다 2개씩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도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최대 8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이 둘 중에 여기는 하나예요. 또는 여기도 하나입니다. 뭐 위치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은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6개에서부터 8개 어떤 게 있어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이거 위, 앞, 옆 모양만 봐도 이렇게 정확한 쌓은 모양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쌓은 모양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지 안 찾는지 고민을 하고 끝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수학 시간에 실시간 수업에서 선생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는 왠지 위, 앞, 옆에 내용을 주면 충분히 쌓은 모양을 보지 않더라도 쌓은 모양을 추측하고 정확한 개수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3번 문제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알겠는 사람은 여기다 써두고요. 전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고민을 하고 다음 수학의 실시간 수업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3번의 세 번째 부분까지는 다 활동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실시간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